제가 최근에 그 뭐 돌아오지 못한 해병이라는 책을 네. 뭐 어떤 논설위원분께서 쓰셨는데 그건 물론 이제 순직 해병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박대령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모습 그대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건 그 자리가, 이전과 이후가 다르니까요. 그 자리가 이미 네, 없어졌기 네, 때문에 네. 뭐 다시 병과장으로 네. 복귀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그런 좋은 생각 많이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입증이 되는 단계에 네네. 이르렀지 않습니까? 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 저는 상당히 이제 편안한 밤을 보냈는데 박대령 같은 경우는 한숨을 못 잤대요. 아이고. 그 자기가 작년에 네.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일,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했다는 네네. 것, 이런 것 때문에 그 살이 떨려가지고 아이고. 잠을 못 잤다 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거하고 대리인이 느끼는 거는 하루가 딱이겠죠. 아니 그래도 가장 교감하시고 가장 이제 그 사건 하는 동안은 일종의 동지적 관계, 그리고 그렇죠. 연대하는 관계인데 저는 이제 화면에 비춰지는 어떤 박대령의 이미지, 또 김 변호사님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 화면 뒤 네. 사실 이게 아니 본부에서 4km 떨어진 그 무슨 감옥이잖아요, 네,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멍하니 그래서 뭐 아니 글쎄요, 새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자기 위안으로서 아예 변호사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런 그렇죠. 차원이지 사실 아는 뭐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청문회 때 네.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그 박대령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분이 공식적인 멘트를 하는 게 이제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그랬죠. 같은데 네.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네. 뭐랄까 듬직함. 네. 저하고는 친근함이었다면 네네. 그 국민들 앞에서의 모습은 확신에 차 있고 듬직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면모네요. 공직자로서의 그렇죠. 면모. 이제 제가 못 봤던 면이 네.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숨은 그런 잠재력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지 않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박대령도 그러시고 김 변호사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요란하고 뭐 정치적으로 막 이러고 막 이쪽 저쪽 편이 되고 이런 활동은 없었어도 그냥 쭉 일상을 살아오시면서 다져왔던 내공이 아주 중요한 국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죽은 청년 군인이죠. 우리 병사에게는 좀 덜 미안해. 대한민국 완전히 썩은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위안도 되고 뭐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변호사님 뵙자마자 감사한 게 많이 들어가지고 자 이게 그 입법 청문회에도 계셨는데 조금 성과를 낸 겁니까 청문회에서? 그럼요. 어떤 면에서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아무것도 새로운 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근데 결정적인 게 지금 신범철 차관의 얘기, 그 8월 2일 날 전화는 회수와 관련된 얘기였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추가 공개된 전화를 보니까 그럴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청문회 때는 10초, 16시 42분경인가? 그때 25분경인가? 그 10초만 공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8분, 3분 이렇게 통화한 게 있었어요. 굉장히 하여튼 그 분주한 상황이었네요. 아니, 대통령 개인과 8분을 통화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공직자 중에. 그만큼 신범철 차관에게도 8월 2일이 잊지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이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왔고 또 유재현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는 뭐 실수는 아니고 분명히 본인이 의도된 멘트였던 것 같거든요. 뭐냐면 경북청에 전화를 하기 전에 경북청에서 전화가 왔었고 전화가 올 거다라고 국방비서관이 알려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록 회수를 자기는 말하자면 수족이 됐을 뿐 결정하고 집행한 쪽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가로서의 면모가 좀 보이는 멘트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말이 팩트잖아요. 그럼 팩트를 얘기하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머리를 써서 이 얘기를 하면 되나 안 되나 하는 고민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적어도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불리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다른 분들도 국민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있는 팩트 그대로를 얘기해달라는 거였는데 참 뭐 그 제일 어처구니 없었던 건 마지막 끝자락에 벌어졌던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대통령 경로하는 현장에 있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그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얘기다 말 못한다.
그랬다가 이제 집중포화를 맞았죠. 야당 의원들의.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전근대적인 왕조에서나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뭐 절대 권력자도 아니고 그분이 주권자도 아닌데 네.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이 엄중하게 물어보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화낸 게 국가 안보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차라리 국방부 비서관 입장에서 어떻게 대통령과 일어났던 일을 제가 밖에서 얘기하겠습니까? 비서인데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국민에 대한 예우는 갖췄다고 네. 봐야 되는데 뻔뻔하게 국가 안보입니다. 이건 너희들이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 어르신 하는 일에 아래 것들이. 이런 국민들을 속된 말로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고서는 그런 뻔뻔함이 나올 수가 없을 거다. 그게 가장 큰 성과 아니었냐 이번 네, 청문회에서. 네. 그래서 결국 특검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뭐 곁들여서 국정조사도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이 이제 낱낱이 알게 됐던 거죠. 일방적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하는 것은 전달에 한계가 있었는데 네. 그분들의 그 끝없는 거짓말들을 국민들이 이제 직접 듣다 보니까 이제 절실하게 이제 피부로 느낀 거죠. 제가 이제 그 전에 JTBC에서 네. 이정석 국방장관의 변호인과 좀 대담을 한 게 있는데요. 작년에 그 7월 31일 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감췄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사단장을 빼라는 전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네. 표현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 적절치 못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표현의 부적절이냐.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런 그 명확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10개월째 계속됐거든요. 네. 그런 거짓말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났던 거죠.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서 또 이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그 청문회를 또 대통령께서 보고 또 격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여당은 뭐 하고 있느냐. 가서 실드 쳐줘야지. 그렇죠.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이제 사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니까 하여튼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뭐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한 다음에 일종의 입건 전조사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입건까지 네. 입건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북 경찰청에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경로한 것 같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래서 사건을 해소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사단장을 빼는 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